그래서 공복에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을 해치는 아침 루틴은요, 첫 번째로 찬 음식부터 드시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나 특히 음료 중에서도 탄산음료를 만약에 아침에 드신다, 그러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화학적인 착색료나 방부제뿐만 아니라 탄산이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경우에는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카페인을 넣어서 더 예민하게 할 수가 있고요. 카페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른데, 굉장히 강하게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위험에 걸려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면증을 갖고 계시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커피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커피도 안 좋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침에 고칼로리 음식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부터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높이고요. 우리 혈관알을 포화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공복에 음식을 먹잖아요. 훨씬 자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는 가능하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시면서 식사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가스가 찹니다. 그러니까 가령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핸드폰 검색하시면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그런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아침 루틴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을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맞이할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일단 햇볕을 보셔야 돼요. 햇볕이 이쪽에 손가채 쪽에 우리 생체 시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보면은 아침이 왔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커피로 깨우는 게 아니라 햇볕을 여기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톡스 티를 한 잔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디톡스의 재료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디톡스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농약이 없는 게 좋겠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무농약으로 레몬이 재배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사과식초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사과식초는 혈관이나 우리 세포 벽에 끼어 있는 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된 사과식초를 레몬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가 없다? 그럼 다른 식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식초는 아까 제가 이제 5장 중에서 간의 건강을 돌보는 그런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신맛을 좀 보여줄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맛이라고 할 때 여러분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몬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렇게 잤다가 일어날 때 약간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서 레몬을 아침에 권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 밤새 우리 저녁에 드셨던 것들, 하루 종일 먹었던 독소 물질들, 영양 물질들을 다 대사하면서 간이 밤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간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게 레몬 디톡스 티예요. 따뜻한 온수를 한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정도의 온수를 한 컵, 한 200ml 정도 받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사과식초나 레몬즙을 직접 짜셔가지고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강황가루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강황은 서양에서는 감기약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관절염에도 강황을 처방을 합니다. 만성염증이 있거나 내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은 강황을 드셔야 됩니다. 어쨌든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있는데요. 그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해결해 주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장내 독소를 표적 주자를 해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우리 몸에 불필요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커큐민 성분이 들어가서 표적을 해서 딱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 독소가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꼭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레몬과 강황이라고 하는 항염작용이 풍부하고 항산화작용이 풍부한 것을 타서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산성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꿀을 좀 타시거나 아니면 소금을 반드시 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몬 디톡스 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 또 권해드리는 게 있는데 음양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양탕은 이제 한방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음과 양을 다 조합해서 먹는다는 건데 거창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정수기 물이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끓는 물을 한 컵 정도 끓이셔가지고 머그잔에 한 반 정도를 채우세요. 그리고 그것의 반, 가령 머그잔의 반을 한 200ml 채웠다 그러면은 나머지 100ml를 냉수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과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들이키는 거죠. 뭐 원샷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들이키면은 속까지 이렇게 대류작용이 일어나면서 속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양탕을 권해드리고요. 암 환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 주변에만 해도 유방암 환자분들이 제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1, 2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암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또는 제가 이제 강의 때 암 환자분들을 뵈면은 가장 크게 회개하는 점이 너무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 이 고비만 넘기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이런 암 선고가 왔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방채식이라고 했을 때는 음식에 집중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면 요리의학은 이런 음식을 단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삶을 이제 정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삶을 어떻게 즐기면서, 그리고 이 식이요법도 그냥 숙제처럼 따라가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 요리의학입니다. 제가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번에 제 책 매직 스푼에서 제가 그림을 직접 그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약을 써서 병을 고쳐야지 그림을 왜 그립니까? 이러시는데 저한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제가 요리의학과 한방채식을 실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힐링을 받으시고 그림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지고 나도 저렇게 음식과 교감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의학이라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의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으로 스며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